자, 5월 5일 날 그 FOMC 새벽에 성명서 발표가 있었죠. 그죠? 그렇죠. 예.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날 어떻습니까? 새벽에 이제 뭐 3%가 넘 3대 뉴스 모두 이제 급반등을 했어요. 뭐 거기다 힘을 또 누가 더해 줬습니까? 워렌 버핏 할아버님이 또 64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단타 매매를 하셔 가지고 그 애플하고 에너지에 투자하셔 가지고 수익을 엄청 이제 챙기시고 나오셨어요. 이제 워렌 버핏 할아버님도 이제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어제까지 뭐 엄청난 급락 시장을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좋게 봤죠. 시장 반응을. 뭐 자이언트 스텝이 안 나와서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보여진다. 그리고 뭐 파월 의장이 뭐 경제가 튼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서론을 이제 밑밥을 깔아놨는데 결국은 제가 성명서를 봐 보니 그게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 원인을 제가 이걸 보면서 정확히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이게 5월달 전략 못 잡니다. 네, 근데 제가 네.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만 워렌 버핏 얘기를 하셔서 64조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주식은 단타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조라는 큰 돈을 단타 매매를 한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미리 소스를 이틀 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 분명히 시장의 빠질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인지를 했다. 그래서 단기적인 기술 반등은 나올 거라고 자기도 판단한 거예요. 본인 예. 자신도. 예. 그다음에 빠질 거라고 이제 분명히 예견을 했겠죠. 넣었다가 바로 발을 뺐네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까지 가져갈 리가 없겠죠. 그 그렇군요. 단타 매매를 했으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이 5월 FOMC 회의가 어떤 내용이었길래 네. 또 워런 버핏은 그런 또 대응을 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성명서 원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거두절미하고 핵심 이제 키포인트만 요약을 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1분기 뭐 가계 지출, 뭐 기업 고정 투자 여전히 강세, 긍정적인 뭐 1차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 몇 달 동안이에요.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로 실업률은 크게 하락이 됐다.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엔데믹이 오니까. 자, 여기까지 좋아요. 뭐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서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 반응을 하면서 반등을 했어요. 5월 5일 날. 근데 밑에 내용이 이제 심각한 내용이 딱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자, 밑에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주었다. 이게 이제 가장 이 성명서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있잖아요. 이제 탈량전 시대가 종식이 된 거예요, 종식이. 그러니까 1990년대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될 때 되기 전으로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탈냉전 시대가 될 때 30년 동안 세월 동안 상당히 좋았죠. 전 세계적으로 큰 무리 없이 뭐 경제가 저성장을 하면서도 뭐 전 세계에서 뭐 어디 뭐 여행도 다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환율이 한 800원, 900원 할 때예요. 저도 해외여행을 그때 하와이로 갔다 왔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이제 이 금리가 상당히 셌어요. 제가 그때 이제 대출을 받을 바에도 10%가 넘는 이자를 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하는 어떤 지금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문화적인 면까지 두루 살펴보면서 이제 매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 복잡 다양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원인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걸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원인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먼저 푸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저번 주에 이어서. 자, 푸틴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한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핵심은 딱 이렇습니다. 뭐냐? 자, 서방 국가가 너무 개인주의다. 그리고 뭐 동성 연애자도 많고
너무 타락이 됐다. 결국 신이 만들어준 자연적인 생태, 인간의 어떤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 자본주의 국가가 너무나도 썩을 대로 썩었다. 뭐 그런 논리를 피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든 거예요. 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자, 옛날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우리 하나였잖냐.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된 지 30몇개 안 됐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짧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 같이 민족주의 어떤 우리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외계 세력에 그러니까 서방 세력에 맞서서 새로운 나라를 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자연적인 어떤 생태계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가자. 뭐 그런 논리를 피면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중국이란 나라를 이제 롤모델로 삼았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보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이제 단어가 더 맞겠죠. 그죠? 자,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중국 봐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다. 우리도 자원도 있고 인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중국처럼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까지 다 믹서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 자,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또 재밌어요. 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이 참모들 민족주의자들이 많아요. 상당히. 근데 이들이 표방하는 논리가 딱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이게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한번 지배를 해보자. 어떤 그런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다라는 얘기죠. 자, 출범을 하는 와중에 이제 어떤 걸,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세계를 좀 다시 한번 지배해 볼 수 있을까? 뭐 여기저기 이제 막, 찾아 헤매다가 결국엔 뭡니까? 러시아라는 참 달콤한 소스를 만난 거예요. 자, 트럼프 시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 푸틴하고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야, 이거다. 이게 우리가 새로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다 터지면서 뭐 제재를 막 압박을 가하고 또 유럽을 어떤 계속 서포트를 하면서 야, 니네 러시아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뭐 많은 것들을 이제 얻었죠. 미국 입장에서. 뭐 수출, 천연가스, 원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달러 강세. 그러니까 전 세계 달러만이 나홀로 간다. 뭐 그런 전략. 거기다 뭐 덧붙여서 엔화까지 떨어져 있고 뭐 유로까지 떨어져 있고 뭐 지금 뭐 너무나도 해피한 미국이 이제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민족주의자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상황이. 결국에 뭡니까? 지금 뭐 신흥국이나 뭐 유럽이나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침울한, 우울한 지금 2022년을 보내고 있는데 미국만 유일하게 해질하고 있는 해질. 이런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이 아니에요. 장기적인 상승 압력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끝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끝납니다. 러시아 제재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유럽이 독립하는 날까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는 날까지. 자, 그게 단 한순간에 될까요? 2, 3년 걸립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중국 코로나입니다. 중국 코로나. 자, 상하이 봉쇄했죠. 상하이가 이제 무역 항구 되게 엄청나게 큰 항구지 않습니까? 여기 뭐 공급망 차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중국 물자가 일단 싸잖아요. 싸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이 뿌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가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고. 근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막 시스템 반도체까지 넘보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를 이제 때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역 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 이제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까지 되니까 공급망 차질이 생겨버린 거야.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미국 지금 현재 이 인플레이션 시장이 안 좋은 원인이 또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위원회가 이제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상태가
아주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는 좋았는데 결론은 안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하락장이 계속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원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FMC 심층 분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스닥 전에 우리가 자, 그럼 나스닥 어떻게 될 건데? 뭐 성명서 이런데. 중요한 건 이제 투자를 그럼 나스닥 내가 투자를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글로벌 경제 붕괴 서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자, 여기 뉴스에 보시다시피 뭐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이제 최고 CEO신 뭐 레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자, 우리나라 이제 미국의 신흥 기술주 있잖아요. 매수 주의해라. 뭐 테슬라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원인은 아까랑 똑같아요. 전쟁. 중국을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생겨요. 자, 공급망 차질이 생긴다는 건 이게 뭡니까? 제조를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게 뭐로 이어져요, 결국엔? 간단해서 테슬라가 자동차를 10대를 이제 만든다고 예를 칩시다. 자, 공급망이 지금 뭐 차질이 생기니까 당연히 10대를 못 만들겠죠? 그럼 5대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기업 실적의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맨 밑에 못해서 생산 감소로 인해서 주가 하락으로 이뤄지는 거예요. 당연한 현상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인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신흥국들이 현재 기술적 한 30%까지 지금 하락하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나스닥 테슬라가 그죠? 9%까지 빠졌다 오늘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들이 마지막 어떤 뭐 발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이제 1920년대하고 90년대 이제 기술부 거품이 빠진 한 1, 2년이 걸렸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 사태가 상당히 더 갈 수 있어요. 뭐 2, 3년도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뭐 내년은 거두절미하더라도 올해는 상당히 안 좋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좀 투자를 자제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런 원인에서 기이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괜히 제가 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연초에 비해서 지금 어제 어떻습니까? 10년국 국채물이 3% 넘게, 그죠? 더블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공포지수 있죠, 시카고 공포지수. 하루 만에 거기도 뭐 지금 거의 뭐 더블이 올랐어요, 지금. 그만큼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그 성명서의 앞에 내용만 보지 마시고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스텝이나 거기에요, 여러분. 어차피 금리 인상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시장에 돈이 안 풀리면 기업이나 개인한테 무조건 안 좋은 거잖아요. 복잡한 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논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 않으면은 이게 투자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대폭락의 서막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다 이제 뭉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서머리 하자면 이렇게 제가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지금 이제 블록 경제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그 팬데믹 전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중국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죠? 물자가 싸니까 물건 자체가 싸니까 전 세계 다 뿌려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물가 안정을 가져왔는데 트럼프 때 이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계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대가 이제 종료가 된 거예요. 각자 도생하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뭐 트럼프도 그랬고 바이든도 그랬고, 야, 우리나라 와서 좀 공장도 세워주고 뭐 좀 투자 좀 해줘라. 그래서 우리나라 몇몇 기업들 뭐 삼성 뭐 등등 공장 짓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어떤 이제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이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제 자국의 이익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제 세계 글로벌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걸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성명서를 보면서 여실히 우리가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아까 뭐 이거 신냉전 시대가 또 개막이 됐다. 뭐 이것도 동일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가 장기간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말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가스, 광물, 곡물 지금 공급량 부족 지금 엄청나게 우리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안 끝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단기간에 안 끝난다는 게 이게 어떻게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모든 상시 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5월 달도 시장 어둡다.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매매 잘 하셔야 되고요. 제가 또 자세한 얘기도 제 노란톡에서 정말 일침을 날리는 어떤 말씀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